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지프의 새로운 SUV 모델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판매했던 모델은 이제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에 뒤에다가 L을 갖다 붙였습니다. 국내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오버랜드 트림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서밋 트림이 있습니다. 이 두 트림의 차이는 서밋 모델이 좀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을 했을 뿐더러, 그리고 편의 안전 장비 측면에서도 좀 더 풍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2열 시트를 캡틴 시트로 구성을 해서 2열에 이제 VIP들이 앉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도록 6인승으로 구성한 점. 반대로 이제 오버랜드 트림 같은 경우는 딱 이제 적절한 그런 편의 안전 장비를 담고 2열 시트에서는 이제 3명이 앉아갈 수 있는 벤치 시트를 장착한 점 등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각 모델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를 보이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서밋 모델 같은 경우는 8,980만 원입니다. 거의 그냥 9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소 이전 모델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 가격의 격차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죽 같은 경우도 일반 오버랜드 트림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을 사용하는데, 이 서밋 트림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더 좋은 재질의 가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저런 트림들 다 제가 착좌했을 때 느낌이 고급스러운 차가 맞구나 라고 딱 인지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점 외에 일단 계기판도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갔고,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의 크기도 10.1인치로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진짜로 최신차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그랜드 체로키가 원래 지프의 플래그십 SUV 모델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웨고니어라고 이제 새롭게 부활한 플래그십 풀사이즈 SUV가 떡하고 튀어나오면서 그랜드 체로키 L이 이제는 더 이상 지프의 플래그십 모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가 있는 모델이니만큼 온로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이제 T맵이 들어가져 있는 점, 그 점도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잖아요. 요즘에야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이 그랜드 체로키 L은 이제 T맵을 기본 장착 내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한 점도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플래그십, 지프가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비싸고 가장 큰 모델이기 때문에 편의 안전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기능들을 조작하기 위한 버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버튼들을 다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를 해놔서 이게 조금은 너무 조잡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터치로 조절을 하는 것보다 물리 버튼으로 마련을 한 부분이 운전을 할 때는 조작하는 편의성이 좀 더 낮긴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기에는 다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우글쭈글해 보이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점 외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나 이제 에어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은 토글식으로 마련을 했고, 기어 노브는 이제 다이얼 방식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이제 지프에서는 제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은데, 전자식 기어봉을 채택한 것 자체도 되게 놀라운데, 여기다가 다이얼 방식을 넣어줬다? 지프가 이제 뭔가 개가천선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외에 이제 나이트 비전 시스템도 이제 서밋 트림에는 들어가져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제 차선 중앙 유지 장비도 들어가져 있는데,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도로에서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 앞차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갑자기 가속을 왕 했다가 브레이크를 꽉 하고 밟는, 거의 앞차에 부딪힐 것처럼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뭔가 조금 유연하지 못한 그런 작동성을 보여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용했을 때
사용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약간 조작감이, 운전이 좀 미숙한 운전자가 여기 들어가서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맥킨토시 오디오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미국에서 70년 이상 된 역사가 있는 오디오 브랜드라고 해요. 근데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좀 가공된, 가공식품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오디오였습니다. 그점 외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져 있고, 뭐 우드 트림들, 이거 진짜 리얼 우드로 마련한 점, 이 점들도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디지털 룸미러를 적용해 준 점, 이거는 대형 SUV들에는 다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짐을 가득 실거나 아니면 3열까지 승객을 가득 채운 경우 후방 시야가 제약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룸미러를 배치를 하게 되면 후방 시야를 좀 더 쾌적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그랜드 체로키 L에는 이전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됩니다. 펜타스타 엔진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전 그랜드 체로키에도 잘 장착이 되어졌고, 그리고 글래디에이터에도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V6 3.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치가 되고, 그리고 이 차량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총 5개가 있는데, 락, 샌드 모드, 그리고 스노우, 오토, 스포츠,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를 총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점, 드라이브 모드도 5개,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도 5개,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게, 보통 드라이브 모드라고 하면은 에코, 스포츠, 노말, 이런 식으로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프라는 브랜드가 오프로드에서 성장한 모델이잖아요. 오프로드 때문에 이제 뭔가 소비자들이 호응을 해줬고, 거기에 부응해서 차를 만들었고, 그 차들이 잘 돼서 이제 지금 오늘날의 지프가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보여주는 듯한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온로드를 위한 드라이브 모드보다 오프로드를 위한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이 차량이 도시명 SUV 컨셉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난 지프야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4WD 로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에서도 난 어느 정도 갈 수 있어, 4륜 저단 기어를 만들어 놨어 라는 점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힐 클라임 어시스트 버튼도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차가 굴러가지 않도록 자동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제어해주는 그런 장비도 장착되어져 있는 점. 그리고 이 메뉴에도 들어가 보면 오프로드를 위한 이 설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롤링이나 피치, 그리고 서스펜션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구동력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저런 오프로드 정보 창도 마련한 점, 저런 거는 다른 이제 지프 차량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랭글러 루비콘만큼 오프로드를 잘 달리지는 않겠지만 그랜드 체로키 L도 지프의 일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승차감은 나긋나긋한 편이에요. 제가 이전 그랜드 체로키를 탔을 때도 동일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일단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죠. 2.3톤인데 이렇게 높은 공차 중량을 바탕으로 위에서 중량으로 찍어내리는 느낌, 그리고 밑에서 차를 떠받드는 에어 서스펜션, 2가지가 조합이 돼서 출렁출렁하다라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멀지만 일단 도로에 놓으면 굴곡들은 잘 상쇄시켜준다. 그래서 승객들에게 불안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약간 딱딱해집니다. 거기다 더해서 가속 페달의 반응이 한층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잘 나간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펜타스타 엔진이 약간 RPM을 살짝 높였으면은 약간 카랑카랑한 엔진음이 들려오잖아요. 그게 특징인데, 그랜드 체로키 L에서도 그런 느낌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제가 살짝 바꿔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들려드리면, 뭔가 스포츠카에서나 어울릴 법한 그런 느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점,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컨셉의 차는 사실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단수를 킥다운을 강제로 시키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막 팍팍 튀어나간다 막 그런 느낌하고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미국에 판매하는 헤미 엔진이 달린, 그러니까 5리터 이상 5000cc 이상의 대배기량 엔진이 달린 헤미 엔진이 달린 버전이라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에는 헤미 엔진 달린 버전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그냥 만족하고 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차량의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7.7km입니다. 지금 제가 대략 한 40km 정도 강남부터 쭉 주행을 해서 지금 고속도로, 막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트립상에 찍혀있는 복합 연비는 7.8km/L입니다. 거의 공인 연비하고 유사하죠. 0.1 차이 나는데 이 정도는 뭐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비 때문에 차를 선택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내년에 이제 지프가 그랜드 체로키 L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물린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 모델의 출시까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솔린 모델보다는 연비 측면에서는 한 수 위에 있겠죠. 그 모델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2열과 3열에 앉아서 공간감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3열의 공간감이 동급 SUV들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앉아보고 공간을 측정을 해드리고 어떤 편의 장비들이 있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그랜드 체로키 L 3열을 출시를 하면서 브랜드 최초의 3열을 가진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막 보도자료 같은 데도 내고 막 설명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커맨더라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커맨더라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에도 3열을 갖춘 모델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프 측에서는 그거는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큰 차를 원하는 국가에만 서브 모델로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브랜드, 그러니까 지프 전체를 통틀어서는 그랜드 체로키가 3열을 최초로 갖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커맨더가 있긴 있었다, 이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열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승차감이 1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2열이나 1열의 승차감이 서로 다르기 마련인데, 이 차량은 거의 운전자 위주로 세팅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열과 2열 그 차이의 간극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간감 역시 아주 넉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져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데, 2열 측면 유리의 면적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 원터치로 열 수가 있죠. 원터치로 열었을 때 이 자투리가 하나도 남지 않고 끝에까지 다 열리는 부분, 이 유리 자체도 이중접합 유리가, 라미네이드 유리가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 대책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면적의 유리를 가릴 수 있는 이 수동식 선 블라인드도 마련을 해준 점도 이 그랜드 체로키 L 2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당연히 슬라이딩 되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닝 되고요. 이렇게 리클라이닝도 꽤 큰 각도로 되고, 슬라이딩도 많은 범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간감 있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는 4존 독립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뒷자리, 조수석 뒷자리 있는 승객들이 다 각각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은 아주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풍구가 센터 콘솔 뒤에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 B필러에도 송풍구가 각각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빠르게 실내를 데피고 식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랜드 체로키 L을 타면서 놀랐던 게 USB 포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1열에도 USB-C 타입 포트 2개, A 타입 포트 2개가 있었는데, 동일한 구성으로 2열에도 C 타입 포트 2개, A 타입 포트 2개가 있어서 요즘같이 모바일 기기 사용률이 많은 이런 시대에는 아주 적합하게 잘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도 뒷좌석에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최대 출력이 150W로 조금 작긴 하지만 노트북 정도를 충전하는 데는 아주 충분한 출력을 내줄 것 같다는 콘센트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서밋 리저브 모델이기 때문에 2열이 이렇게 캡틴 시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가운데 이 센터 콘솔 박스가 있죠. 깊이가 깊진 않지만 여기에는 지갑 정도 같은 이제 기중품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 핸드폰을 넣어둔 이 정도의 공간도 있고 컵홀더도 2개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안정감이나 승차감도 꽤나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제가 3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3열로 넘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3열의 공간감에 대해서 딱 앉자마자 느껴진 점은 SUV 치고는 넓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트의 배치가 극장식으로 1열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2열이 높고 3열이 가장 높은 위치로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지금 3열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3열은 3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L이 트렁크를 길게 뽑아낸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후륜 뒷바퀴 바로 위에 앉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가 뒤로 갈수록 피칭이 심하게 되죠. 그래서 위아래로 진동이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열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갔을 때 여기에 계속 앉아간다고 해서 멀미가 난다거나 그 정도의 승차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에 제가 신장이 179인데 제가 앉았을 때 보더라도 이 허벅지 공간이 많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허벅지 공간이 많이 뜨게 되면 장시간 앉아서 갔을 때 허리나 다리에 무리가 조금 가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할 때 3열을 계속해서 타고 간다? 그거는 아니겠지만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카시트를 장착을 했을 때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리거든요. 아쉬운 점은 2열 시트까지는 ISO 픽스가 있는데 3열 시트에는 ISO 픽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시트를 장착을 하더라도 이 안전벨트로 고정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3열까지 만들었으면 3열에도 ISO 픽스를 넣어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헤드룸 제가 앉았을 때도 주먹은 안 들어가지만 손바닥이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헤드룸이 확보가 되어져 있고, 제가 지금 2열 시트를 약간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인데 3열 시트에 앉았을 때 무릎이 지금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하려면 1열에 앉은 승객 그리고 2열에 앉은 승객들이 각각 조금씩 양보를 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야지 3열에 앉을 수 있지, 그냥 나도 좀 편하게 갈 거야 하면서 뒤로 점점 밀다 보면 3열에 앉은 승객은 거의 그 짐짝처럼 실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차량에는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카메라가 2열에 앉은 승객, 3열에 앉은 승객을 다 비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앉아서 가고 있나, 애가 사고치지 않았나, 여기다 과자 부스러기 떨어뜨리지 않았나를 운전석에 앉은 부모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되게 재밌는 건 제가 USB 포트가 많다고 했잖아요. 3열을 위한 USB 포트도 양쪽에 USB C 타입 포트 하나, A 타입 포트 하나 이쪽에 있고, 반대편에도 C 타입 포트 하나, A 타입 포트 하나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차량에는 USB 포트만 10개가 있습니다. USB 포트가 10개 있는 차를 근래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많은 USB 포트를 마련을 해줬고, 컵홀더도 양쪽에 하나씩 마련이 되어져 있다는 점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열에도 약간의 수납 박스가 있어요. 짠! 이 2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센터 콘솔 박스가 이렇게 앞뒤로 열려요. 그래서 위쪽에는 2열 승객을 위한 짐, 아래쪽에는 3열 승객을 위한 짐을 이렇게 각각 넣을 수 있고, 이게 또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냐면 이 3열 시트를 모두 폴딩을 했을 때 굉장히 평평하게 마련이 되는데, 센터 콘솔 박스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는 차박 같은 거 할 때는 다소 공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센터 콘솔 박스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착 넘기게 되면은 2열 시트 폴딩 했을 때하고 높이가 동일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 매트 하나 깔아서 차박을 즐길 수도 있고, 부피가 큰 짐을 실었을 때도 이 콘솔 박스 때문에 넣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주 잘 배려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그랜드 체로키 L을 타보고 간단한 시승기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별도로 제가 시승차를 받게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